오피스텔 투자해도 될까요? 2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실제 투자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오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피스텔 단점 6번째는 시세 차익이 아니어도 월세 현금을 만들 수 있어 그래도 좋다 입니다. 좋은 월세 현금 흐름이 있고 나쁜 현금 흐름이 있겠죠. 왼쪽은 들어오는 돈과 지출하는 돈이 같아 나쁜 현금 흐름이고, 오른쪽은 나가는 돈보다 수익이 많아 잉여금이 쌓이면 이를 저축할 수 있어 좋은 현금 흐름입니다. 오피스텔 투자 이유 중에 하나가 시세 차익 말고 월세 따박따박 받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오피스텔 투자로 인해 월세 현금 흐름 충분히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월세 현금 흐름의 수익 금액 절대값이 적다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사실 이렇게 단기간 내에 급격하게 오른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저 제목대로 대출 금리가 7에서 8%는 최상단 금리이기 때문에 제가 매번 언론에 나와 있는 기사를 있는 그대로 보면 안 된다고 했었죠. 그래도 1, 2년 전에 비해서는 대출 금리는 분명히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러면 어찌되었든 목돈이 부족해서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오피스텔 월세를 돌리는 경우 금리가 급상승하게 되면 월세를 받아도 은행에 지불하는 이자 금액이 크면 나한테 남는 수익은 많지 않겠죠. 이뿐만이 아니라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세금도 있죠. 취득세, 재산세, 임대소득세 등 이런 각종 세금 내고 기타 부대비용, 법무사 비용 및 복비 수수료 등을 내고 나면 정말 생각보다 크게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받는다라는 속담이 있죠. 딱 그 꼴입니다. 노력은 내가 거의 다 했는데 은행하고 정부만 배불려주는 꼴이 되는 거죠. 오피스텔의 단점 7번째는 재건축도 안 된다는 점입니다. 낡은 아파트를 새로운 아파트로 바꾸는 과정을 재건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낡은 아파트를 모두 재건축하는 건 절대 아니죠. 기존 낡은 아파트들이 새로운 아파트로 바뀌려면 기존 소유주들이 새 아파트로 바꾸는 데 있어 부담하는 금액이 많지 않아야 재건축하는 데 있어 찬성을 해서 빨리빨리 재건축이 진행이 되겠죠.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해당 단지의 사업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오피스텔의 경우 용적률이 높고 대지 지분이 낮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성이 안 나옵니다. 물론 오피스텔 재건축 사례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이 한번 재건축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극히 희박한 사례인 거죠. 그래서 아파트는 오히려 엄청 낡아도 투자 가치가 굉장히 좋을 수 있는 물건들이 있지만 오피스텔은 그딴 거 없습니다. 오피스텔의 단점 8번째는 관리비 문제입니다. 이건 실제로 저도 경험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오피스텔 관리비 관련한 문제는 사실 쉽게 인터넷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관리비 사각지대, 오피스텔 중소, 중견 건설사 친인척 활용하여 이권 챙기기라는 기사인데요.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집합 건물 관리법이 적용이 되고 아파트는 대부분 물량이 임대 물량이 아니라 그 집을 매수해서 실거주하는 비율도 꽤 높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실거주하는 집이다 보니 해당 주거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대부분 물량이 임대 물량이어서 세입자가 거주하는 형태이다 보니 집주인에 비해 해당 집에 대한 애정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해서 해당 오피스텔 단지의 관리단이 굉장히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인건비, 청소비, 경비비, 전기, 가스비를 책정을 해도 실소유주들이 실거주하는 게 아니고 세입자가 관리비를 부담하다 보니 본인은 오피스텔이지만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관리소가 진짜 개판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룸이어도 관리비가 월에 15만 원인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일반 아파트 30평 관리비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오피스텔의 안 좋은 점을 말씀드렸지만 모든 투자가 항상 좋은 건 절대 아니겠죠. 투자도 쉬어야 할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시장 상황이 매번 좋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주식도 그렇고 상승장이 있고 하락장도 항상 존재합니다. 하지만 투자를 쉬어야 될 때가 있다고 해서 그 기간 동안 마냥 넋놓고 있으란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돈이 있어야 기회가 올 때 총알을 쏠 수 있는 것이고 돈이 있어도 공부가 안 되어 있으면 기회가 와도 어떻게 총알을 쏘아야 할지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쉬어가는 기간 동안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악착같이 투자 공부를 해야 합니다. 부의 사다리가 점차 끊어진다고 하죠. 최근 몇 년간은 왼쪽 그림처럼 저 사다리 또는 계단이 이렇게 부서지고 있었으나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입니다. 이럴 때 바짝 공부하고 종잣돈을 모으셔서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부의 사다리에 올라타셔야 됩니다. 두 번째 결론은 조바심을 갖지 말자입니다.
투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은행 예적금과 달리 높은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는 이성적인 판단력, 냉철한 가슴이 있어야만 주변인들의 잡다한 말에 흔들리지 않으며 투자에 있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단언하긴 어렵지만 항상 기회는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자수성가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말씀이시기도 하고 역사가 이를 반증합니다. 다음 기회가 또 오기 때문에 쿨하게 기다리셔도 됩니다. 세 번째 결론은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오피스텔을 사도 손해를 보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같은 매물이어도 언제 더 싸게 살지 남들보다 더 잘 알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가격에 팔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가능한 이유는 6년 동안의 부동산 정책, 기사, 시장 매물 현황 등을 하루도 빠짐없이 보고 있으며 6년 동안 투자 경험을 통해 얻은 인사이트도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시장 상황, 정책, 기사 등을 볼 때 대충 보지 않고 정말 목숨 걸고 달려듭니다. 악인전이라는 영화에서 조폭 역할을 맡은 장동수가 형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너희는 월급 받고 일하지만 우린 목숨 걸고 일하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폭을 우상화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저도 물론 안 좋게 봅니다만 이러한 대사만 보았을 때는 저에게 상당히 임팩트가 컸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러한 투자를 할 때 저는 진짜 목숨 걸고 이런저런 내용들을 알아보고 분석해보려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정말 피땀 흘려 모은 종잣돈이고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되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 경험, 지식을 가진 사람과 아예 일반 초보자가 과연 똑같은 물건을 바라봐도 동일한 판단력과 행동력을 보일 수 있을까요? 물론 저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고 절대 신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일에는 순서가 있으며 투자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초보자가 첫 투자로 오피스텔을 하는 것은 비추한다는 뜻입니다. 들어간 노력, 시간 대비 생각보다 남는 것이 없어서 오히려 투자에 대한 흥미를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저 역시 신도 아니고 어디가 부동산 시장의 바닥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고 이를 예상하고 확신하는 투자자, 유튜버가 있다면 정말로 그냥 걸으셔도 됩니다.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도 투자의 귀재로 불리지만 이분 역시 모든 투자를 100% 성공한 적은 없습니다. 즉 투자는 100%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엄청난 투자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경험과 집요한 노력이 합해지면 그 시너지 효과는 정말 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험치 10, 내 집요한 노력치 10이 합해지면 20이 되는 게 아니라 저는 10 곱하기 10이 돼서 100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인사이트가 누적이 되면 당연히 일반 초보자에 비해서는 확실히 투자에 대한 실패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에 지금도 저는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평생 할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 말이 100% 정답은 아닙니다. 모든 상황에 제 말이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초보 투자자 분들에게는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같은 오피스텔 매물이어도 어느 시점에 어느 가격에 사고 파는지는 사람마다 전략이 다르고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에 정말 수익률이 천차만별입니다. 저의 모든 생각과 상황에 따른 대응 방법은 사실 너무 다양해서 이 짧은 영상에 모두 나열하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사람들이 잘 보지도 않고요. 그렇기에 영상의 일부 부분만을 가지고 평가하기보다 앞으로 제가 계속 올리는 영상을 보시고 저의 가치관, 전략 등을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번 영상 길이를 줄이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센스 아시죠?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급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